야, 너무 맛있겠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두부가 춤춰, 이렇게. 딱 식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건강한 식단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발효 음식들, 그리고 약간 이런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오늘 구성을 했거든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먹은 것을 얘기하면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기다리세요. 다 기다려. 다 기다려. 네. 그래서 강아지한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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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 단백질이 뭐죠? 식물성 단백질, 식물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기본적으로. 네, 식물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랑 동물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완전 똑같진 않죠. 약간 아미노 달라요? 성분이 약간 다른데. 아, 진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연 음식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백질만 딱 여기서 뽑아내서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잖아요. 근데 콩에 구성되어 있는 성분 중에 이제 여성 호르몬의 전구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몸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콩은 굳이 먹지 않고 유단백부터 먹죠. 그래서 그런지 그 식물성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그 바디 빌더들은 조금 순해져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육식 먹잖아요? 그럼 갑자기 조금 어그레시브해져요. 안 먹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들한테 콩이 좋다고 하죠. 맞아. 근데 꼭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은 없죠.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되는 거야? 몸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섭취해주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좀 지구적인 차원에서 요즘에는 사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그치. 결과적으로 온난화를 정말 가속화시키거든요.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진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차원에서 베지터리언 되거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햄버거도 패티도 이제는 식물성 고기로만 한 건데 콩고기. 제가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니 똑같아. 햄버거. 진짜? 대리버거랑 똑같아. 아, 요즘에는 콩고기 되게 잘 나오더라고. 저 어렸을 때 먹었던 콩고기는 솔직히 약간 좀 맛이 텁텁하고 없었지. 맛없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건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되게 잘 나와. 제가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뭐요? 라면 먹을 때 그 고기 있잖아요. 콩고기예요. 진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콩맛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콩고기 맛. 몰랐는데, 전혀. 아, 진짜 나 몰랐는데. 진짜 저는 알고 있어요. 넌 몰랐어 진짜? 나 그 콩고기인지 몰랐어. 진짜 고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미래에 좀 콩물을 갖고 만드는 콩고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배양육.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는 거는 소를 키우고 풀을 뜯고 사료를 하고 그 과정들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거기서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서 우리가 먹는 에너지만 봤을 때 10%도 안 돼요. 근데 배양육을 하면 소를 키울 필요 없이 돼지 키울 필요 없이 이거죠. 돼지 등심만 줄기세포, 소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와서 배양 접시에 키워요. 그럼 그게 이제 특정 이제 고기 근육 조직으로 분화가 돼. 고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 때문인 것도 있고, 도살이라고 하는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맞아. 나는 안심을 좋아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안심이 잘하나? 그럼 사실은 그건 걱정 없이 먹어도 되거든. 그리고 그것 요즘은 때문이구나.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 거 아세요? 근육 조직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다음 지방 조직을 이렇게 인쇄해갖고. 그럼 배양육이 완전 다 가격도 떨어져서 상용화되면은 그냥 육식 안 하고 배양육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배양육 처방이 나왔을 때 그게 100% 이제 거의 고기니까 단백질이니까 텁텁해. 그래서 그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약간 지방 좀 넣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고기 맛이 그 피맛이라고 해서 비슷한 건데 햄철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것도 좀 넣어줘요. 햄 단백질. 햄 단백질을 맛에 먹어야지. 햄 단백질을 합성해서 넣어주는데 그래서 그 되게 햄 비싼가 단백질을 보다. 합성해주는 애들을 미생물로 한대요. 그게 그 말이야.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게. 네. 되게 재밌네. 근데 이게 음식 앞에 놔두고 얘기하는 거 되게 고문인 거 알죠?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 아유, 맛있겠습니다. 잘 드셔보시죠.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다. 아니 계속 맛있어. 고기 좀 여기 우리 좀 먹을 수 있게. 방금 전에 뭐 고기 좋고 식물성 단백질 좋다면서요. 식물성 나 많이 이거 드세요. 먹으려고 그냥. 아니 저기 야채가 부러워서. 아, 그 야채 죽고. 식물성 많이 드세요. 다 발효 음식이잖아요. 근데 발효 음식이면은 이 유산균이라던가 발효균이 되게 좋은 성분을 만들어 주는데 끓이면 다 죽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효과가 없을까? 다 죽는 거야? 다 죽어요. 진짜 맛있다, 근데.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효과가 그래도 있어요? 효과가 있어. 요 안에 있는 발효균이나 유산균이 끓여서 다 죽어도 네. 이 죽은 찌꺼기 성분들이 이미 뭐 비타민이라던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성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럼 유산균이 만약에 발효를 시켰다고 하면 유산균에 대한 항체가 생기네? 그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적을 만든다 이런 뜻보다는 네. 우리 몸에서 얘를 기억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제 그렇지. 저도.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와, 된장국 진짜 맛있다. 된장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다 아니야? 왜 이렇게 다 맛있다? 아니 된장찌개 맛이 달라요, 오빠. 발효해서 그런가? 된장 자체가 발효 음식인데 맛있다. 어떻게 더 발효를? 이게 저희가 한번 못 읽었었는데 시간장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효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서 균주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유산균도 옛날에 그냥 뭐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맛을 냈었던 그 균주와 그 배합 비율로 그거에 발효시키면 따라 맛이 달라지네. 맛이 좀 다르지. 와, 근데 진짜 다 맛있어가지고 뭐를 제일 맛있다고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다 그러니까 맛있어. 다 되게 특별하게 맛있어. 그리고 이게 약간 효소의 맛인가? 먹어보면 알잖아. 건강해지는 맛. 건강한데 맛있어. 왜냐면은 뭔가 도시에서 뭔가 배달 음식 하고 먹으면은 맛있긴 한데 부대끼는 게 딱 이렇게 감이 오거든. 먹다 보면 이제 알죠. 그게 나트륨 때문이야? 다양한 그런 첨가물과 강한 양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장벽이나 이런 걸 자극하다 보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이 세서 그런 거구나. 뭐 그쵸. 첨가물이 많아서. 이게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제일 높거든요. 우리 한국 음식이 매운 게 많잖아. 매운 거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매운 거는 그 암을 유발하지 않아요. 짠 게 사실은 암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보통 매운 게 짜기 때문에 아, 근데 저 진짜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미국을 가면 음식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짜거든요. 근데 평균 저희가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찌개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런 국이랑 찌개가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짜게 먹는 것보다 전체 나트륨 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할 때 굳이 극단적으로 나트륨 막 통제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 실제로 어떤 다이어트 방법은 나트륨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통계의 함정이 뭐가 있냐면 네. 햄버거는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라면에 들어있는 게 하루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 양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라면 콩고를 다 마실 때 얘기해요. 근데 안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것들이야 뭐 국을 떠 먹었지만 만약에 다 먹지 않는다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먹었는지 뭐 부검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요리에 있는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않는다면 그 나트륨을 다 섭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건강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물은 먹지 말고 건더기만 건더기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그 수치에 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아니 국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국물이 제일 맛있어. 그것도 맞죠. 한국인들은 국찌개를 벗어날 수 없지. 결국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특정 수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저염식으로 먹으면은 우리 몸에 나트륨이 계속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그거를 평균을 맞춰주려고 먹게 돼 있어요. 어떤 거로든. 결국 저염식으로 먹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건 진정한 살 빠짐이 아니지. 살이 빠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착각하는 거구나. 거지. 찰수 현상이지. 맞아. 괜히 칼륨 농도 높아지면 손 떨리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맞아. 말없이 먹자는데 말없이 먹을 수가 없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밥상머리 예절, 그러니까 밥상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였어요. 심지어 옛날 이제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그때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독상이었고 하나씩 상은 따로따로 받는 거였고 같이 먹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같이 먹는 그 문화가 좋게 느껴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들은 어떤 서양의 문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제강점 시대에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씩 상을 받기가 힘드니까 이제 같이 먹으면서 찌개에 같이 먹는 원래는 찌개 다 따로 나오는 맞아, 다 독상이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랬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저 되게 그러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일식을 먹으러 가면 일본 음식들 요즘 일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요즘? 요즘 말고 이 시국에? 일본이 일제강점 시대에 그때 그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본이랑 이렇게 관계가 많이 안 좋지 않았을 당시에가 신라 시대 뭐 이때 예, 뭐 그때쯤에는 고종 이전에. 그 약간 일본 약간 식문화를 보면 이렇게 혼자서 먹는 네네네 과거에 그런 부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크죠. 과학적으로 뭐. 그치.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그 개화 일본의 개화기 있잖아요.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었어요 일본은. 일본에 그때 메이지 유신 어떤 풍경을 그린 그림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샤브샤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같이 먹는 그게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거야 고기를. 맞아. 근데 왜 처음 샤브샤브로 먹었지? 최대한 끓여 먹어야 그게 많이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스테이크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설렁탕처럼. 근데 먹어보면 한식이 진짜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맞아. 한식이 제일 메뉴도 다양하고 제일 맛있어. 근데 일본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짜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장 소스 이 두 개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어떤 이 짜고 다채로운 달잖아. 다채로운 것들을 보면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괜히 요즘 한국 음식에 붐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문화 이제 콘텐츠 파워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드라마에서 접하는 거야. 저게 뭐야 하고 먹어봤더니 진짜 맛이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진짜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들이 되게 많이 고평가되면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 뭐 슈퍼푸드 뭐 이런 발효 음식 베스트 뭐 10, 네. 뭐 이런 데 꼭 김치가 들어가잖아. 들어가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김치 말고도 발효 음식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다 발효죠. 발효를 왜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예전부터 기후랑 이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강원도 같은 데는 이제 너무 춥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먹을 식량이 없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발효 음식 이제 소금 절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저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발효 음식이 시작된 건가? 맞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문헌상에는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삼국시대 유산균이나 이런 발효균을 이용해서 매주를 썼다. 딱 그거죠 그냥. 진짜 음식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 못 먹어. 근데 너무 배가 고파. 먹어봤는데 안 죽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주를 그냥 먹으면 거의 죽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매주를 보고 이걸 죽을 것 같아. 먹어볼까 생각을 했다라는 게 왜냐면 발효랑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먹어봤더니 뭐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고 건강에도 좋다 이런 거를 어떻게 알고 매주도 매주인데 그런 맥락으로 홍어가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맞아, 홍어. 진짜 그거 완전 다 썩은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어요? 미친 것 같아 그거. 먹어보니까 톡 쏘고 맛있더라? 이러니 그게 그거잖아요. 이 발효랑 부패는 굉장히 철저하게 인간 관점에서 나눈 단어거든요. 인간한테 해가 되면 그걸 부패라고 해버리고 인간한테 도움이 되면 그걸 발효라고 해요. 균들이 이제 막 그 유기화합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이제 발효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번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미생균들은 번식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 유익균이 먼저 선점을 해서 유해균이 들어올 수 없게 빽빽하게 채워놓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발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처음 시작을 잘못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균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이제 썩어버리는 부패구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훈증시켜가지고 아예 균을 싹 빼버린다든가 냉장고도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아니면 염장을 해갖고 그렇게 세균을 죽인다든가 이 두 가지가 세균을 죽이는 방법인 거고 차라리 유익균이 먼저 번식을 하게 해서 다 메워버려서 유해균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발효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선 요리를 예를 들면 홍어말이 나와서 이야기지만 홍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골어류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네 스스로 내부에서 암모니아가 밖으로 나와서 발효를 해요. 다른 생선은 썩는데 뭐 가오리 그리고 뭐 상어 이런 요리들은 얘네들은 연고료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그냥 발효를 해요. 왜요? 연고료든 그래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 노폐물들을 그 암모니아 형태로 몸 안에다가 그냥 놔둬요. 그 바깥으로 쓱쓱 배어 나오면서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포도를 이렇게 뭉쳐놓으면 포도를. 알아서 포도 껍질에 있는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절로.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생선을 이렇게 발효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홍어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하니까 나온 것 같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하면 반드시 감칠맛이 따라오니까 그 감칠맛으로 아미노산. 이루어지고. 네, 아미노산. 자, 이제 그만 드시고. 우리 이제 뭐 배부르게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우리 발효실로 한번 이동해서 네. 발효되는 거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 허락받은 거예요? 가시죠, 그럼. 네. 가자고 아무도 안 가. 좀 더 먹고. 좀 더 먹고. 저 한국에만 자, 가시죠. 아, 여기 한번 발효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볼까요? 발효실 처음 가본다. 그러면 아, 이거 나도 처음이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여기서 나온 건가? 그렇죠. 여기 지금 산야초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산들에서 만드는 오, 궁금해. 와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시래기? 시래기. 대박이다. 겨울에 이렇게 시래기 말려가지고. 시래기가 맛있어. 이거 다 뭐야? 나 시래기 너무 좋아해. 전부 다 꿀단지 이런 거네. 이게 이 안에 뭐 약혼. 발효가 된 건가 이게? 그래서 발효시키고 있는 거죠. 약혼이 뭐야? 우리나라가 신라시대 때부터 옹기가 엄청 발달을 했어요. 아. 이런 발효 음식을 저장하기 지금 위해서. 뭐 얘기하고 계시군요. 우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옹기를 보고 그렇죠. 있어요. 옹기종기 거기서 연기구나. 옹기종기 그렇지 않아요? 옹기종기 옹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집 근처에 시장 가면 장독대 파는 데가 실제 있었어요. 진짜 몇 년도죠? 저는 89년 7080? 7080입니다. 아, 장독대를 파는 데가 아, 있었어요. 그냥 시장에 있었어요. 되게 컸어.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옛날 거를. 옛적에 그랬구나. 그렇죠.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안에 미세한 구멍이 진짜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그런 그 발효균들이 숨을 쉴 수 있대요. 근데 이 발효 음식이 되게 건강에 중요하잖아요. 엄청 좋죠. 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거, 쌀밥 같은 거, 흰 쌀밥 같은 거, 뭐 정제된 그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네. 이게 바로 그냥 소화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 금방 소화가 돼버리니까 이 장까지 내려가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미생물들이 막 계속 엄청 많이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먹이가 안 내려오니까 얘네가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장벽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뭐 새는 장 증후군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유산균 입장에서는 이런 먹이가 있어야 잘 자라나거든요. 같이 붙어갈 수 있고. 같이 먹는 게 좋고 사실은 그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대중들한테 되게 막 그럴듯한 이름으로 비싸게 팔아요. 근데 그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성분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 조상님들은 이미 건강하게 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제된 걸 먹다 보니까 우리 부족하게 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시도들이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골고루 이제 맞아, 먹으면 맞아. 부족할 게 없어. 맞아. 미생물 먹이도 충분한데 우리가 요즘엔 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골고루 또 먹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바이오 리듬을 조절해주는 최고의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잖아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멜라토닌 아니고? 이제 멜라토닌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뇌를 행복하게 하는데 뇌에서 별로 안 나와요. 아 어디서 나와요? 5%밖에 안 나오고 95%는 장에서 나와요. 맞아. 진짜요? 맞아. 뭐예요, 근데? 그게 퀴즈 아니에요? 아 맞네. 퀴즈였는데. 퀴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95%의 세로토닌이 장에서 나오는데 네. 그거를 조절해주는 게 뭘까? 미생물. 오 맞아요. 야, 어떻게 맞췄지? 난 전혀 상상도 아니 못했는데. 맥락상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우리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는 걸? 발효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 미생물이 그래서 호르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전반적인 건강에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내가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밥도 되게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 분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오늘 또 여기 발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먹어보면서
첨단 과학 기술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적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워봤는데 이제 또 천문대로 가가지고 네. 더 재밌는 과학 얘기해야죠. 아, 그러네. 진짜 천문대 갖고 저는 오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줄 그러게요. 알았거든요. 우리 목적지로 이제 가봐야죠,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 쳐다보러 가는 건가요? 갑시다. 좋습니다. 벼가 많이 떠 있으면 좋겠어요. 출발!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천문대를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천문대를 보면 항상 그 도시 근처에 있으면 되게 좋겠고 우리 별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별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맞아. 가까운 항상 데서. 천문대 접근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 항상 뭐 산 중턱에 있고. 지금 벌써 저희가 가평까지 왔는데 또 1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야? 도시 안에 살고 있으면 네. 사실 밤이 되면 되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네, 엄청 어둡죠. 그쵸? 근데 사실 더 어두운 곳에서 도시를 보면 마치 하얀색 안개, 밝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나 그거 본 것 같아. 네.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도시만 밤에 완전 밝잖아. 그쵸? 맞아, 완전 맞아. 밝고 하얗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밝게 보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천문대를 갈 텐데 그 천문대 정도의 어두운 지역이 되면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에 그런 게 보여요. 흰색 안개 같은 게 보이는데 그런 걸 저희가 광해라고 해요. 이 광해라고 하는 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그렇겠네. 또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광해 아래에서 뭐 카메라나 눈으로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 광해가 껴있는 것 때문에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구나, 네. 도시에서. 맞아요. 특히나 천문 연구는 그런 빛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해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광해로부터 자유로운 곳들을 천문대로 선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랑 멀어지게 되고 그러겠네.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럴 때는 네. 그 광해가 없었나요? 아 그럼요. 광해 있었죠, 도시- 조선시대. 왕이 상.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모를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 캐나다에 하루에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우와. 그 도시 전체의 모든 빛이 일순간에 딱 없어진 적이 있었대요. 블랙아웃으로. 근데 캐나다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했대요. 하늘에 너무 밝은 무언가 구름 같은 게 껴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신고를 했는데 은하수였대요. 네. 말도 안 돼. 그걸 처음으로 본 거네, 그때.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을 이렇게 평소에 생산하고 있는지 빛공해. 공해를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네온 사인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찬란한 야경이랑 그런 찬란한 문명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를 볼 수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에디슨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게 그 빛을 전구를 달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어둠을 정복했다, 밤을 정복했다 했을 거잖아요. 네. 인간의 얼마나 위대함, 시간의 절반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하루의 시간의 절반을. 그쵸,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 잃어버린 빛을 찾아서. 오늘 잃어버린 잃어버린 빛을 빛이지. 찾아서 별빛을 가는 찾아가는 거. 거니까. 별빛을 찾아. 근데 왜 하필 가평이에요? 접근성이 멀잖아요. 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천문대가 가평인가요? 거의 그렇죠. 맞아, 맞아. 사실 더 좋은 조건의 천문대들은 워낙 더 멀어요. 예를 들면 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조경천 천문대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너무 멀고 멀고.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또 이 영상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별을 쫓을 수 있잖아요. 쫓기 좀 쉬운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고 하늘만 맑아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가장 밝은 성운이라고 알고 있는 성운이 특히나 겨울에 매력적인 성운이 오연세 성운이에요. 마치 학이 날개를 피고 있는 것 같은 되게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천문대 처음 가봐가지고 별도 진짜 많이 보고 싶고 우리가 어쨌든 온 게 우주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많이 근데 나 기대가 그게 돼요. 안 와닿아. 되게 낭만적이야. 우주에서 왔다는 게. 만약에 우주가 없고 그냥 지구만 있었으면은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사실 지구는 고립계는 아니지만 고립계 안에서 그 안에서
나고 자고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어쨌든 80년, 100년이면 사라져요. 네. 그럼 바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어차피 죽을 건데. 네. 그리고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한 발견을 못 할 건데.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약간 이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뭐막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도 다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 감정들은 있었다가 사라지잖아요. 항상 다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라지다 보면은 나는 그러면 왜 살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주가 있음으로써 그래도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신비로운 마음도 들잖아요. 아예 막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뭔가 삶의 이유를 주는 것 같아요, 우주가.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와이어리스 있잖아요. 네. 이 전파는 어쨌든 간에 적은 양이나마 우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의 흔적이 영원히 우주 위에 떠돌고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우리 흔적을 우주에 남기러 가봅시다.